자, 이번에는 창녕 우포 가마솥 적 양파입니다. 지금까지 이런 양파즙은 없었다. 양파 향을 싫어하는 남편이 잘 먹네요. 이제 양파즙은 여기 것으로 주문해야 할 듯요. 번창하세요. 이런 구매 후기가 올라왔고 또 있습니다. 이거 먹는 순간 그동안 먹은 양파즙은 이제 못 먹습니다. 저 또한 다른 양파즙 많이 먹었는데 먹고 나서 그 뒷맛이 정말. 그런데 이건 그동안 양파즙을 다 잊게 만듭니다. 너무 달달하고 효과도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먹어봤는데 정말 달달합니다. 양파즙 싫어하시는 분들 달콤한 맛에 한번 좀 생각을 바꿔보시면 어떨까요? 또 주문한다고 하셨어요. 자, 요거 뭐 이런저런 첨가물 넣은 거 아니냐? 뭐 예를 들면은 뭐 저기 설탕도 넣고 뭐 설탕이 아니더라도 뭐 설탕에 양파즙 넣는 거 처음인데. 아니 있을지 어떻게 알아요? 없다고 어떻게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을까? 예. 자, 첨가물 제로 오직 창녕에서 갓 수확한 적 양파와 국내산 뽕잎과 참솔잎, 가시오가피만으로 진하게 우려낸 진액입니다. 맛을 보시면 정말 깜짝 놀라실 거예요. 양파와 솔잎, 뽕잎, 가시오가피 이 재료만 생각하면 쓰거나 매울 것 같은데 아니에요. 놀라울 정도로 달콤하고 고소합니다. 왜냐하면 제대로 익은 실시간 적 양파만을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가마솥에 달였어요. 양파 특유의 향 이런 향을 다 잡아버렸습니다. 왜 있잖아요. 저 은근히 기분 나쁘게 매운 거. 아린 거 있어요. 없어. 아린 양파. 자, 양파즙은 어떻게 달이는지 거기에 따라서 차이가 많습니다. 양파를 물에 넣어서 우릴 경우 양파의 불용성 성분들을 제대로 추출할 수 없기 때문에 영양소 손실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가마솥 적 양파 진액은 물 한 방울 없이 오직 적양파를 껍질째 통째로 넣어서 10시간 동안 달입니다. 10시간? 이 적양파의 껍질에는 면역력 증진에 도움을 주는 퀘르세틴 성분이 있는데 이게 일반 양파보다 320배나 많아요. 네, 그래서 적 양파즙, 가마솥 적 양파즙 같은 껍질째 통째로 달였을 때 더욱 몸에 좋은 것입니다. 껍질째 다리는 게 진짜 좋다고 그렇습니다. 예. 자, 3월 한 달 동안 가마솥 적 양파 진액 50호를 이미 압도적 최저가였지만 더욱 파격적인 할인가로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어려운 시기 우리 모두의 건강을 위해서 기존 35,000원에서 31,000원으로 대폭 추가 할인합니다. 30호가 아니에요. 50호 한 50호. 세트의 가격입니다. 맛도 좋고 면역력 증진에도 정말 좋은 가마솥 적 양파 진액 김용민닷컴에서 압도적 최저가에 만나보시기 바라겠습니다. 3월 중이라도 재고가 소진되면 할인 이벤트가 종료될 수 있어요. 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드셔보실까요? 드셨나? 네, 좀 먹었어요. 그래요. 어때요? 너무 적어요. 110ml. 너무 적어요? 또 먹으면 되지 전혀 뭘. 자극적이지 않네. 전혀 자극적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물 한 방울 없이 적양파만 껍질째 통째로 넣어서 10시간 달여낸 맛입니다. 딱 진짜 완전 진하네요. 저희는 아버지가 양파 농사를 지으시거든요. 그래요? 네, 양파 농사를 지어가지고 그걸 항상 이게 달여가지고 아이고, 잘하시겠네. 달여가지고 보내시는데 그거보다 맛있나요? 그거랑 좀 맛이 달라요. 그거는 양파가 너무 진한데 요거는 좀 고소하면서 부드럽게 맛있는 것 맛있죠. 같아요. 예. 이게 맛있어요. 근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양파 즙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맛있는 음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양파즙 하면 거부감 있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거부감을 쏙 뺐습니다. 네, 예, 그래요. 정말 고소한 양파 맛이 나는 네. 그런 양파즙이네요. 특히 저 당뇨 있으신 분들 그 양파 좋아요. 양파. 피를 맑게 한다고 그렇죠. 이거 양파는 뭐 그렇게 달여도 전혀 그 효과가 죽지 않습니다. 그 당뇨 있으신 분들, 당 있으신 분들 가마솥 적 양파 한번 드셔보시면 어떨까요? 좋겠죠? 네. 원래 그 음식 하실 때도 약간 달달한 맛 내시려고 양파 많이 드시잖아요. 네. 근데 이거 진짜 약간 달달하니 음료수 같이 맛있네요. 예. 그 왜 그 있잖아요. 그 양파를 볶아가지고 먹으면 맞아요, 그렇게 맞아요. 맛있죠. 맛있죠. 그거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난 제육볶음에서 양파 먹으려고 먹어요, 진짜. 어. 그렇게 맛있더라고요, 양파가.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고맙습니다. 자, 이제 창녕 수고- 우포 네. 가마솥 적 양파 진액 50호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렸습니다. 신천지 얘기 그럴까요? 네. 예. 신천지에 대해서 서울시가 이만희 교주에 대해서 살인죄를 네. 고발하기로 진짜 세다. 알려졌는데 살인죄를요? 살인죄, 상해죄, 감염병 예방법 위반죄 등으로 중앙지검에 고발했습니다. 이게 정치적인 고발인지 아니면 정말
누가 보더라도 뭐 논란이 근데 되겠습니다. 국민들이 너무 분노하고 있으니까. 그 법률가들이 예. 봤을 때 이거는 합당하다, 살인죄 합당하다 이렇게 판단하시는지 그걸 한번 좀 여쭤봤으면 좋겠어요. 네, 저도 이제 이게 3월 1일 밤 8시 정도에 고발을 했다고 기사가 나와서 네네. 아, 살인죄로 고발한 거 와 진짜 너무 세다. 이거 어떻게 이렇게 하셨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 박원순 시장이 법률가잖아요. 변호사예요. 네, 변호사시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인터뷰하신 내용을 들으니까 아, 그렇게 고발할 만했구나. 법리 구성이 되었구나라는 그래요? 그런 생각이에요? 네, 생각에 가는군요. 납득이 가는 설명이었어요. 이게 일단 또 형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일단 감염병 예방법 위반죄로는 2년 이하 징역을 이제 선고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고 이제 살인죄 상해죄 관련해서 형법 18조와 미필적 고의를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굉장히 좀 견고하게 논리를 구성하셨구나. 미필적 고의. 미필적 예. 고의를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형법 18조는 이제 부작위범이라는 조항이에요. 그러니까 위험의 발생을 방지할 의무가 있거나 자기의 행위로 인해서 위험 발생의 원인을 야기한 자가 그 위험 발생을 방지하지 아니하면 그 발생된 결과에 의해서 처벌한다는 거예요. 그쵸? 미필적 고의? 이거는 이제 형법 18조 부작위범에 부작위. 대한 것이고 예. 여기에 더하기 미필적 고의라는 거는 그러니까 어떤 결과를 목표로 이제 의혹한 것은 아니지만 의도치 않았는데. 의도치 한 건 아닌데 네. 행위의 부수적인 결과로 동의를 한 거예요. 예를 그러니까 들면 내 방에서 이제 잠을 네. 자는데 추워가지고 화롯불을 피웠어. 근데 옆에 있는 사람이 집에서? 가스 중독이 돼가지고 실려갔어. 모르는 사람이야. 그렇죠. 네. 그럴 경우에는 이 미필적 고의에 의한 네, 검토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결과 발생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죽을 수도 있다. 그렇죠. 그런데 네. 어쩔 수 없다. 내가 이 사람을 죽이겠다 이건 아니지만 네. 내가 어떤 그 부작위, 그러니까 나의 행위로 인해서 위험 발생을 원인을 야기했다. 이게 쟁점인 거예요. 선행행위라고 하거든요. 네, 네. 선행행위로 인해서 내가 어떤 위험을 발생시켰으면 그 위험에 대해서 그 어떤 그 사람이 그 위험을 당하지 않도록 방지해야 되는 그런 의무가 생겨요. 그렇지. 근데 그 위험 발생을 방지하지 아니하면 일단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데 그거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니라 미필적인 고의. 이런 일이 발생해도 어쩔 수 없다라는 네. 그런 생각이면 되는 거예요. 수원의 어떤 교회가 네. 네. 그냥 주일에 교인들 모아놓고 예배를 강행했어요. 지금 뭐 사회 전반적으로 교회는 이제 그러니까요.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든지 뭐 카톡으로 뭐 아니 설교만 온라인 예배도 보내든지. 하잖아요 요즘. 예, 네.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 목사님은 예배는 모여서 해야지, 모여서 해야 맛있지. 이렇게 해서 모아놓고 했다가 감염이 됐어요. 아이고. 그러면 목사님에 대해서 미필적 고의를 부를 고의가. 수 있습니까? 어렵죠. 어렵네요. 그러면 앞에 거 부작위 그거는 이거 그러니까 그 의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컨대 예. 무조건 와야 되는 그 강제되는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한다면 그 네. 강제되는 것을 네. 막을 수도 있고 안 막을 수도 있는 목사님이었으면 네. 그래가지고 예배를 보게 했으면 그런 것들이 미필적 고의가 뭐 안 인정이 나오면 되는데 죽어 뭐 근데 이런다든지. 목사님이 예배를 연다라고 했지만 교인들이 안 올 수도 있잖아요. 강제할 수 없었다.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고 네. 그러니까 선택의 여지가 완전히 제한되는 그런 상황이 아니면 과실치상죄는 안 됩니까? 그것도 안 되죠. 그것도 안 됩니까? 네, 그것도 좀 어렵죠. 아니 이거는 제가 조금 더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 이 네. 신천지와 관련해서 네. 이게 왜 선행행위에 따른 부작위범이 되냐면 일단 신천지 신도들의 경우에도 감염이 된 순간에는 피해자가 맞아요. 그런데 그 감염이 되어서 이제 주변에 퍼지고 여기에 대해서 방역 당국이 역학조사를 하겠다라고 하면서 자료를 요청하고 그다음에 검사를 받으라고 하고 이런데 거기에 대해서 거부를 하고 거짓 자료를 허위 자료를 제출하고 네. 뭐 자료를 은폐하고 이러면서 그 감염의 어떤 가능성을 더 키웠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뭐냐면 감염병 예방법 위반죄를 위반한 선행행위로 인해서 위험 발생이 커졌단 말이에요. 그럼 이 위험 발생에 대해서 방지할 의무가 신천지의 어떤 지도부나 대표니까, 네. 네, 그렇죠. 그게 뭐 한두 명까지 되게 굉장히 철저하게 관리가 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신천지라는 거기는요, 예. 교육을 7, 8개월 받아가지고 시험을 봐가지고 통과한 사람만 시험- 신실한 사람만 시험이구나. 교인으로 인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교인 인정이 되면 뭐 IC 카드인가 아이디 이런 아이디가 발급돼가지고 네. 진짜 전자적으로 아주 최첨단을 달리더라고요. 어플하고 이런 걸로 관리가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출석이랑 이런. 네, 그래서 그런 감염병 위반 행위로 인한 그런 선행행위로 인해서 네. 감염의 위험을 확대시킨 그런 신천지라는 단체에서 네. 그 자료를 협조에 요청하지 않고 역학조사에 거부하는 것은 그런 위험 발생을 방지하지 않는 그런 형법 제18조상 보증인 지위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 되는 방조한 거죠. 건 아니냐. 방조한 게 아니라 네.
그 위험 발생을 방지할 의무가 있는데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거이기 네네네. 때문에 그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네, 일단은 그렇고요. 그러면 네. 이게 이제 살인자가 돼요? 살인죄는 이거- 조금 너무 이제 조금 과도한 세다? 오버한 측면이 있고요. 네네네. 만약 이제 살인죄가 되려고 하면 살인에 대한 어떤 예견 가능성이나 이런 것들도 다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어떤 예견 가능성이 있으려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이 코로나19가 치사율이 굉장히 높아야 돼요. 그러니까 연령대를 불문하고 치사율이 굉장히 높아가지고 사망의 결과를 쉽게 예견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까지 지금 묻기에는 좀 무리다라는 게 일반적인 어떤 시각이고요. 그럼 어떤 다만 죄를- 상해죄와 예. 관련되거나 아니면 감염법 위반이라든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나 이런 것들은 이런 것들은 충분하게 성립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요. 왜냐하면은 그 감염이 지금 감염과 관련되어서 역학조사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한 그런 상황이고 무엇보다 누가 감염인지 아닌지 이러한 것들을 파악해가지고 교인에 대한 명단을 확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그런 상황에서 교인 명단 같은 거나 이러한 것들도 숨기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고 그렇죠. 그리고 이게 숨기는 이유가 단순하게 이제 소극적으로 종교의 어떤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서 내가 종교의 자유가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숨기는 것이 아니라 네. 조직적으로 신천지에서 간부가 이런 어떤 명단이나 이런 것들을 보여주지 않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은 이 어떤 감염인이 확진자가 있다라고 한다면 어디 갔냐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동선이 그렇죠. 그 동선이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한데 이러한 얘기를 안 것들도 하고 숨기거나 거짓으로 적극적으로 거짓말을 했다라고 한다면 이러한 것들은 그 굉장히 좀 높게 처벌될 가능성이 있죠. 네. 예, 왜냐하면 메르스 때 사태를 보게 되면요, 그때 이 메르스와 관련되어서 예방하는 방역하는 그 과정에서 가짜뉴스 퍼뜨리는 사람 실형까지도 나왔어요. 그때 네, 실제로 실형. 있군요. 실형까지. 그렇군요. 근데 그때보다 지금 이건 좀 더 심각해요. 더 심각하죠. 예. 예. 알겠습니다. 저것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 검찰이 이렇게 압수수색을 안 해요? 신천지에 그 대해서. 표창장 갖고도 그렇게 열심히 압수수색하더니 지금 검찰이 제일 활발하게 움직여야 될 때예요, 사실. 어떻게 그러니까 보면. 이거는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고소고발이 계속 많이 들어갔어요. 시민사회단체나 정부나 지자체단체에서. 네네. 대구에서도 하고 서울시에서도 하고 막 여러 단체에서 다 했거든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압수수색을 해가지고 적극적으로 뭔가 강제수사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시각이 있는데 네. 질병관리본부에서는 강제수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검찰의 의견을 지시를 했어요. 그 방역의 문제에 있어서인가요? 예. 그러니까 왜냐하면 만약에 검찰에서 막 적극적으로 압수수색을 해버린다라고 하면 그 감염인들이나 검사를 받아야 될 어떤 신천지의 신도들이 숨어버릴 그런 오히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검찰에서 막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때려잡는 형식의 강제수사는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게 질병관리본부의 기본적인 의견이고요. 그렇군요. 예, 예. 다만 그러나 이런 것은 있는 것 같아요. 교인들이라든가 아니면은 이 검사를 받아야 될 어떤 교인들에 대한 압수수색이나 강제수사 이러한 것들은 조심할 필요는 있지만 네. 그러나 그 지휘부 있잖아요. 간부들 적극적으로 막 숨기거나 이 신천지 교인 명부를 잘 안 주려고 하거나 아니면 주긴 줬는데 이게 과연 전체인지 아닌지 확실하지가 않잖아요. 네네. 그리고 제일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그 교인 명부를 확보하는 건데 이거는 신천지에서 전산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하니까 데이터베이스만 압수하면 끝나는 거거든요. 네네. 그럼 이런 거는 압수수색 범위를 제한적으로 해갖고 최소화해가지고 그 영향력, 질병관리본부에서 우려하는 그러한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사실 어떻게 보면 이런 건 좀 적극적으로 하는 게 바람직하죠. 이게 예를 들면은 숨어 들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신천지와 신천지 교인을 압박하면은 이자들이 자신들의 감염 사실을 숨기고 그럴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압박하면 안 된다, 압수수색하면 안 된다. 말이 안 되는 근데 것이. 이미 숨어 있잖아요. 그것도 있지만은 네. 이게 감염 의심자를 확인하려고 하는 게 그 사람 처벌하려고 하는 겁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방역을 위한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닙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 김 변호사님 말씀처럼 그 데이터베이스를 지도부는 정확하게 빠짐없이 줘야 돼요. 안 준다? 압수수색해야지. 그 방역을 위한 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이제 질병관리본부가 걱정하는 것은 신천지 교도들이 막 숨어버릴까 봐 걱정한다라고 했는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확보한 그 명단의 한 96%? 거의 한 90% 이상은 지금 다 연락이 되고 검사를 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렇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지금 상황에서는 숨어있는 그 신천지 교인들
확보하지 못한 신천지 교인들을 찾아내는 게 중요한 단계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나 이것은 지금 제가 정보를 다 갖지 않고 하는 의견이기 때문에 네네. 이것을 마치 올바른 의견인 것처럼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보이고요. 네. 결국에는 이 문제는 전문가들, 질병관리본부가 충분하게 논의해서 검찰과 논의해서 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검찰청에서 지금 신천지 쪽 특별팀이 꾸려져 있죠. 그쪽 조사에 대해. 네, 특별팀이 꾸려져 있는데 예. 지금 저 좀 황당한 거는 그 지금 방역하는 과정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이라든가 정부부처 관계자들이 한 이야기가 뭐 가짜 뉴스다라고 하면서 말도 안 되는 그 고소고발 들어온 거 있잖아요. 네네. 예, 소위 말해서 건덕지도 안 되는 그런 고소고발 건들. 보건복지부 장관에 대한 뭐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네, 근데 이런 것들은 또 수사에 착수했다라는 그런 보도가 되고 있어가지고 이게 지금 수사에 착수의 의미가 검찰이 어떤 의미인지 어떻게 보도가 된 것인지 좀 그게 의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검찰은 특히 윤석열 검찰은 야권에게 유리한 거는 수사를 해요. 근데 여권에게 이로운 건 수사를 안 해. 그런 거 아닙니까? 솔직히 내 말이 틀렸어요? 검찰 개혁을 외치시는 김남국 변호사님 그렇지 않습니까? 법률가적 양심으로 봤을 때. 형님 말이 틀리지 않았습니다. 네. 소 변호사님 어떠세요? 아 저는 아니 나 요즘 좀 모르겠다 그래요, 그냥. 네, 저는 일단은 그 검찰이 무조건 잘못했다라고 저는 지금까지 저희가 그렇게 얘기한 건 아니었잖아요. 그럼요. 예, 정확하게 근데 얘기한 거죠. 이거는 신천지라는 특성을 정말 저희가 정말 잘 파악을 해야지. 저희가 아니고 검찰이나 질병관리본부가 정말 잘 파악을 해야 되는 문제인 것 같아요. 나라에서, 벌써 예. 네, 대구에서 벌써 이제 확진자 중에 정말 거의 상당수가 신천지 관련자들이었는데 이제 일반 시민으로까지 이제 전파가 옮겨가고 예. 있는 상황이라고 하잖아요. 심각하죠. 네, 그런데 이제 저도 한 지난주에는 이제 방송 준비를 하면서 여러 영상들을 보는데 신천지가 어떤 곳이냐에 대해서 정말 막 많이 봤어요. 근데 뭐 신천지인 줄을 모르고 센터에서 교육을 받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어느 정도 교육을 받고 신천지를 받아들일 준비가 된 사람들한테만 신천지라는 거를 공개를 무서워, 한다고 무서워. 해요. 그런 경우에 그러면은 내가 신천지인 줄 모르고 교육을 받고 있는 그 센터에 있는 교육생들은 그러면은 뭐예요, 진짜. 그 사람 최소한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걸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는 정말로 긴급하게라도 어떤 압수수색이나 이런 거를 통해서 알려줘야 되는 건데 네, 이게 안 됐다는 게 정말 안타깝다.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예를 들면은 예. 검찰이 모든 수사에 대해서 다 소극적이고 강제 수사는 좀 지양해야 됩니다. 이런 입장이어서 조국도 그렇게 했고 그리고 신천지도 그렇게 했다면 그냥 저 사람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갈 텐데 조국에 대해서는 심지어 그 딸의 중학교 2학년 1, 2장까지 훔쳐간 건 아니군요. 압수수색했던 이 인간들이 말이죠. 지금 국가의 어떤 그런 국민의 안전과 이 보건의 그 근간이 흔들리는 이런 마당에 있어서는 방역이 먼저죠. 왜 이렇게 서두르세요? 이러고 있잖아요, 지금. 방역이 뭔? 저는 그 생각은 했어요. 그때 조국 표창장 수사하느라 막 6, 70곳 압수수색하고 이러면서 힘을 너무 많이 빼서 지금 저 힘이 너무 탈진해가지고, 탈진 상태구나. 탈진해가지고. 그 생각은 탈진하면 집에 가서 들더라고요. 사표 쓰고 집에 가서 쉬던가요. 예. 제가 그 소리 지르거나 이렇게 뭘 하지를 못하겠어요. 요거를 다 피하지 방법에 뭐 하는 거를 다 잘라가지고 종편에서 다 썼더라고요. 모든 거를. 그래요? 돈 내. 안 돼. 새끼들아. 저 욕도 원래 안 하잖아요. 네. 욕 하려다가 내가 막았는데 그 욕 하려다가 막은 그 앞자리만 한 것만 그거 잘라가지고 마치 제가 욕을 엄청나게 정말요? 한 사람인 것처럼. 그럼 저도 어떻게 나왔겠네요. 내가 네, 막았잖아. 형이랑 같이 또 캐쳐돼가지고. 어떡해. 인지도 올라가면 좋지 뭐. 노이즈 마케팅이 그래서 최고예요. 제가 지금 윤석열 총장님 이렇게 뭐 이름만 함부로 부르지 못하는. 네. 윤석열 총장님 해놓고는 총장님은 삐 처리해. 욕을 한 것처럼. 그래서 이제 제가 조심스럽게 말해야 되는 측면이 있고. 저는 뭐 지금은 제가 함부로 그렇게 막 말을 하면 저만 피해를 보는 게 하지 아니라 마세요. 또 당의 예, 피해를 보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조심스럽게 말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진짜 지적하는 것처럼 아니 어제 그 이재명 지사님이 막 거기 신천지 교육원을 막 들어가 가평에 있는 연수원 거기를 직접 진입해가지고 뭐 검신하겠다라고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사실 어떻게 보면 말이 안 맞잖아요. 그래서 강제 수사권이 필요한 부분에는 검찰이 좀 적극적으로 이게 경찰이 막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강제 수사는 검찰이 해줘야 돼. 영장을 청구를 해줘야 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검찰도
뭐 조심스러운 이유가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또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방역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신천지와 관련된 여러 신천지 교육소, 아까 변호사님 말씀하신 센터. 대로 회원도 중요하지만 진짜 사람들도 모르고 가는 그런 교육소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장소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필요한 강제 수사는 좀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알겠습니다. 네. 필요한 수사는 해야 되는데 뭐 일단 뭐 움직이질 않으니까 좀 네. 빨리 좀 국민들이 좀 속이 좀 시원하게끔. 그래서 지금 박원순 시장님이나 이재명 도지사님이 지금 그래서 그래도 그거 뉴스 기사 보면서 좀 시원하잖아요. 국민들 네, 그러니까요. 맞아요. 사실 이재명 도지사 가가지고 과천 쫓아가지고 계속 기다리고 있잖아요. 너 오늘 검사해라 막 이러시고. 그래서 사실 우리는 그거 보면 좀 시원하거든 사실. 그렇죠. 안도감을 또 느끼죠. 그러니까 나 그것도 정치 하나의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좀 아쉬운 부분이 네. 뭐냐면 마스크 논란이 지금 또 일고 있잖아요. 맞아요. 마스크 네. 이 수급이 구멍이 난 것처럼. 저는요 이 마스크 수급이 쉽지 않다면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마스크 그 빼돌리는 인간들 있잖아요. 아주 그냥 뭐 대대적으로 정부가 잡아야 됩니다. 정말 아주 엄청난 페널티를 때리는 이런 액션들이 나와준다면은 국민들이 거기에 상당히 좀 마음의 위로를 받으실 수 있을 것 지금 같아요.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지금 단호하게 그러한 매점 매석하는 나쁜 유통업자들 때려잡으려고 지금 추적하면서 잡고 있고요. 그래가지고 지금 제가 보기엔 네. 정세균 총리가 네. 그 친구네 그 동네 가가지고 네. 공장 앞에 가가지고 뭐 그 카메라 플래시를 받아야 된다고 봐요. 네. 이게 지금 이재명이 그걸 잘하는 거야. 이재명 지사 가가지고 이만희를 만나야겠다고. 그 사실은 뭐 보기에 따라서 쇼라고 그러지만 그런 쇼라도 시원한 해야 거죠. 아이고, 국민들이 시원한 국민들에게는 거죠. 그 위로가 필요한 거예요. 그거는. 그런 게 필요해요, 사실 진짜로. 예, 네. 뉴스 보면서 그러니까 통쾌함을 매점 느껴야 돼요. 매석을 단속한다. 그러면은 그 기사는 안 나오지. 때려잡아야 그거 당연히 돼. 해야 될 일을 하니까. 네. 근데 그게 아니라 정세균 총리가 가가지고 그 공장 앞에서 가지고 막 화를 내면서 문 안 열어! 막 이렇게 리액션이라도 한번 해봐. 마스크 놔! 문재인 대통령. 문을 열고 들어가서 마스크 있으면은 그걸 다 사람들이 압수. 공무원들이 압수해가는 네. 이런 액션이 보여지어야 사실은 국민들에게 위로가 되는 건데. 그 너무 이게 말로만 지금 대응하고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깝고. 그러니까. 맞아요, 뭐 맞아요. 얘기한 김에 내가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예. 저는 지금 형님 그러면 저희가 다음 주 피하지 방법원을 현장에 나가갖고 네네. 마스크 매점 매석하는 데를 쫓아가는 거예요. 예, 어때요? 그렇죠. 제가 예. 뭐 우리 권력이 없으니까 뭐 우리 가면 도둑이에요, 우리는. 저는 그 앞에 신문지 깔고 똥을 싸겠습니다. 좀 빠지겠습니다. 저는 그러면 그 영민이 형이 싼 똥을 제가 치우겠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둘의 콤비 좋은데요. 예, 예. 제가 깨끗하게 치우겠습니다. 진짜 국민들에게 이렇게 응징의 공권력이 무섭다라는 응징의 표시 그 왜 필요하냐면은 맞아요. 예. 공권력이 어디로부터 나옵니까? 국민으로부터 나와요. 예. 그러니까 지금 매점 매석하는 이런 못된 인간들은 되게 이제 공권력을 무시하고 우리 사회 질서 또 공동체 해체되든 말든 내 돈만 벌면 된다. 이 마인드를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 응징을 하는 것이 사실은 그 국민들을 시원하게 하는 아니면 거죠. 뭐 단지 시원하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공권력의 위험 같은 것들을 그들에게 보여줄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가 잘한 게 뭐냐면은 이만희 씨 당신이 무슨 신으로 스스로 착각하고 있는 모양인데 법 아래에 당신도 동등한 사람이야, 평등한 사람이야. 법 위에 당신이 존재하지 않아. 이거를 시전한 거 아니겠어요? 예, 네. 그런 네. 의미에서 보면은 그렇죠. 예. 저는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진짜 마스크 구하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아니 제가 오늘 그 동작 세무서를 갔는데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세무서를 못 들어가요. 들어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즘 방송국도 못 들어가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주변에 문구점, 약국, 편의점을 다 도는데 마스크가 없어요. 없어요. 중요한 거는 매점 이런 위기 상황에서 또 돈을 주고 사셔라 이게 아니라 난 국가에서 배급해야 된다고 봅니다. 어느 정도 그렇죠. 강제로 우리 유통 단계를 네. 완전히 맞아요. 줄여가지고 그냥 바로 직배송 동사무소에서 그런 예. 작업을 좀 해야 되지 그렇죠. 않겠는가 예. 생각이 들고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마스크 수급이 저는 이번 총선에 매우 중대한 변수라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맞는 말입니다. 네. 예. 예, 그렇지 않으면은 네. 그런 걸로 사람들이 씹어요. 민심이 정부 여당을 돌수 씹어요. 있어요. 지금 예, 그런 예. 시대야 지금 네네네. 시키고. 그래서 오늘 지금 이 그 마스크 유통업자를 때려잡았다라는 기사를 제가 출력을 해왔는데요. 아, 그래요? 이게 뭐 천태만상이더라고요. 350만 장을 아들한테 반 가격에 몰아주고 이 아들이 인터넷이나 이런 데서로 해가지고 중고나라나 뭐 이런 걸로 해가지고 15배, 12배에서 15배 폭리를 취했다는 거예요. 금액으로 치면 얼마야? 40몇 억.
야, 진짜 한탕 치는 거예요. 전액 몰수와 함께 벌금, 과징금 있는 대로 다 때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이제 그 공장이라든가 유통업자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잡아가지고 세무조사랑 무자료 거래랑 이런 것들 전부 다 5년 이상 그 과거의 것까지 샅샅이 뒤지겠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주 그냥 폐가 망신을 시켜서 정말. 정말 이 땅에서 살 수가 없겠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만들어야 이건 합니다. 응징을 좀 해줘야 될 것 예, 같습니다. 그래서 그 뺏은 거를 국민들한테 공짜로 나눠주는 이런 그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만 나는 이 국면이 좀 정상화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예. 아까 진짜 형님 말씀하신 게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러한 어떤 불법 거래업자들, 브로커들을 때려잡기 위해서라도 정세균 총리님이 현장에 가가지고 일벌백계 하는 그 모습을 진짜 카메라로 막 플래시 터지는 그 상황에서 쇼라는 일부 비판을 받을지라도 아유. 이 모습을 보여줘야지 다른 유통업자들이 못할 거다. 쇼라도 그런 그런 생각이 쇼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공권력이 무섭다는 거를 보여줘야만 이게 사실은 정말 국민들이 정권을 믿고 신뢰할 수 있다는 점, 네, 이 점을 네. 좀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좀 간단하게 얘기하고 네. 네. 마무리했으면 그러시죠. 좋겠습니다. 예. 예, MB 그걸, 얘기죠? 네, 그게 맞아요. 할까요? 짧게 합시다. 짧게 네. 할게요. 예, 예. 이게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판결문이 나온 다음에 여기에 굉장히 뭔가 의미 있는 쟁점들이 많이 있어서 네네. 제가 이 중에서 이제 간단하게 몇 개만 짚어보고 싶은데 그 중에서 한 개를 또 오늘 말씀을 드려볼게요. 어떤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이제 어떤 그 혐의가 있었냐면 공직 임명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게 뇌물이냐 아니냐 이게 이제 들으시면서 뭔가 좀 흥미로우실 수도 있는데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이렇게 주장을 했대요. 법리적으로 정치 자금은 뇌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치적으로? 양립할 수 없다. 그러니까 정치인이 받는 돈에는 정치 자금이 있고 그 불법적인 뇌물이 있는 거예요. 합법적인 정치 자금이 있고 불법적인 정치 자금이 뭐 그렇긴 있고 하죠. 예, 뇌물이 예. 있는 예, 거예요. 예. 근데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은 내가 받은 거는 뇌물이 아니라 정치 자금이니까 위법한 정치 자금을 받은 걸로 해달라 이렇게 주장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자금법 위반의 경우에는 뇌물죄보다는 형이 훨씬 낮거든요. 그래서 싸게 이제 끊어달라. 싸게 예를 들어 뭐 주차 딱지 걸렸는데 속도 싼 걸로 끊어주세요. 3만 원짜리 끊어주세요. 그렇게 그런 논리를 펼쳤는데 네. 이제 재판부가 어떻게 판단을 했냐면 정치인의 정치 활동 전반에 대한 지원의 성격을 갖는 것은 정치 자금이지만 그 돈이 공무원인 정치인에게 특정한 구체적 직무 행위와 관련해서 유리한 행위를 기대하고 대가성 있게 제공한 것은 뇌물이다. 그렇게 이제 구별을 했고요. 네네네. 그다음에 그래서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그 돈을 준 사람들이 몇 명 있었는데 그 중에서 뭐 정치 자금이다라고 판단된 부분이 있고, 그러니까 뇌물 무죄로 판단된 부분이 있고, 좀 유명한 게 이팔성 그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경우에만 뇌물죄를 인정했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그 우리금융지주 회장으로, 그러니까 국회의원 공천이나 금융위원회 위원장 등의 직위에 선임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16억 원을 받고 1,230만 원 상당의 양봉 맞춤을 받고 그 다음에 실제로 우리 금융지주 회장으로 선임을 한 거예요. 1230만 원 저 양복이 있어요. 그러나 봐요. 이야. 그러니까 양복을 여러 벌 뭐 맞추셨나 보죠. 그렇겠죠. 예. 네, 그래서 이제 우리 금융지주 회장으로 선임된 이후에 연임되게 해달라는 청탁의 대가로 또 3억 원의 뇌물을 수수를 한 거예요. 그래서 뭐 이런 사실 인정은 이제 사실심에서 이제 끝난 것이기 때문에 아마 대법원에서 이 사실이 바뀌지는 않을 것 같고, 그렇죠. 예. 뭐 대가성에 대한 것도 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뒤집힐 것 같지는 않다 이런 생각입니다. 에휴, 참 비루합니다. MB. 비루한 인간이에요. 어떻게 싸게 저런 끊어줘요. 인간이 대통령을 했는지 참 알다가도 모를 일이고요. 예. 그래도 그 사람 대통령 되지 말라고 길을 쓰고 막았던 사람은 계속 지금 하여튼 뭐 어둠의 길을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누구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봉주 얘기예요. 정봉준이 열심히 살고 계세요. 왜 어둠의 길이에요? 지금 빛의 길을 걸어가 계십니다. 아유 진짜 할 얘기가 힘내서 하고 있어요. 할 얘기가 뭐 8만 대장경급으로 할 말이 있는데 네네. 끝나고 정봉준님께 전화드리겠습니다. MB는 이제 감옥에서 그냥 생을 마감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런 인간을 대통령으로 만든 것이 참 너무 부끄럽고요, 한심스럽고 정말 너무나 치가 떨리고 그렇습니다. 네, 이런 뭐 그 당시에 MB 때
그 저기 뭐야, 그 광판 사람들 있잖아요. 네. 잘 나갔던 사람들 다 그냥 그냥 저 접시에 코를 박으세요. 예. 4대강과 자원외교를 제대로 진짜 탈탈탈 수사를 했다면 네. 어떻게 되었을까라는 상상을 해봅니다. 네. 아휴, 뭐 좀 오늘 많이 마음이 아프고 윤석열 씨도 그때 잘 나갔어요. MB 때. MB 때 아주 잘 나갔어요. MB 때 검찰 쪽이 되게 좋았죠. 막 좀 많이 밀어줬잖아요. 송경호도 예. 잘 나갔고, 예, 그런 인간들이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무슨 아이고 참 이비할게라도 할 말이 없지만 하고 싶은 말이 8만 대장경 갑자기 이야기긴 형님, 하지만 세상을 다 산 한 70대 노인이 세상을 김용민 씨 보면서 카톡 좀 보내주세요. 말세야 말세야 이렇게 말하는 8만 대장경 나 좀 그냥 보내주세요. 저 총선 끝나고 네. 그냥 뭐 정치 얘기도 안 하고 형님 어차피 뭐. 오직 공중파 안 하시니까 그냥 뭐 한번 날 잡고 시원하게 한번 말씀하시죠 그러면. 예? 하고 싶으신 말씀. 예. 아, 됐어. 내가 오는 게 중요하진 않은데 난 정말 이 한국 정치가 신물이 납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그래요. 예. 신물이 나요. 정치는 뭐 그래도 그렇죠. 정치라는 게 그렇죠. 예. 뭐. 알겠습니다. 오늘 마지막에 좀 안 좋은 소식만 좀 전해드린 것 같아가지고. 예, 좀 원래 법률이 그래요. 아 그러니까 좀 뭔가 씁쓸하네요. 다 재판으로 가는 재판으로 가면 좀 수사 재판. 예. 그러니까요. 그래도 희망의 끈을 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진짜 요즘 안녕하세요라는 말이 예. 인사가 될 정도로 그러니까 진짜 안녕하신지 저는 이제 여쭤보게 돼요. 그 멘탈이 나가 있는 동안 한 2주 동안 진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가지고 그랬겠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뭐라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뭐라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하루에 한 30통에서 50통씩 주변 지인들한테 이번 선거와 관련된 의미 그래서 우리 진짜 민주 진보 진영이 가지고 있는 그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우리 사회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 농담 따먹게 하면서 안부도 묻고 전화도 하고 왜 나한테 연락 안 했어요? 형이 황교안하고 전화를 끊으면 제가 연락을 끊으면 제가 형님한테 먼저 제가 먼저 말해요. 그래서 이제 이게 저는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언론 왜곡이 되게 심하잖아요. 그리고 언론 힘이 세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네. 그 언론보다 저는 힘이 센 게 주변에 있는 지인, 신뢰할 수 있는 옆에 있는 바로 가깝게 있는 지인이 말해주는 그 한마디의 힘이 더 훨씬 더 세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지금이라도 안부 전화 한 통화 하면서 이 선거의 의미를 좀 이야기를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무리합시다. 그러시죠. 네. 자, 지금까지 피아 지방법원이었고요. 저희는 또 다음 주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현